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죠. 저는 명백히 틀린 얘기를 반대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가짜뉴스는 아주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를 재가공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게끔 만드는 그런 뉴스가 대부분이죠. 이게 정말 교묘하고 아주 오랫동안 발달해온 기술이에요. 마케팅에서도 쓰이고 심리학에서도 쓰이고 대부분 광고 분야에서 많이 쓰이죠. 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요 팩트플리스 요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정보의 폭풍 속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인류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려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빌 게이츠가 미국의 대학교와 대학원들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그 이북으로 다 사서 뿌렸다고 해요. 그만큼 이 젊은 세대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이 책을 선물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청춘이라고 이제 부르는 세대들, 제가 아마 그 한 언저리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대가.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주 고속성장의 시대에 그 청춘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 부모님 세대는 이 세상을 약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는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이 세상을 약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취업하기도 어렵고 태어나서 한 번도 어떤 사회의 성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IMF 이후로 대졸 연봉 이제 초임이 거의 동결돼 있어요.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세상이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정체되었다, 발전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는 와중에서도 항상 뉴스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테러라던가 어떤 환경 오염, 환경 파괴, 그리고 자연재해 등만 굉장히 큰 이슈로 다뤄지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좀 힘든 환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그렇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정보를 얻는 그런 창구 있잖아요. 뉴스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채널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는다. 그런 채널에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자극이 되고 어떤 공포심,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뉴스들만 뽑아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은 잘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면은, 이 한스 로슬링이라고 사람은 의사이자 통계학자예요. 자기가 의사로서 직접 자기가 아프리카나 뭐 인도에서 경험한 일도 많이 나오고 많은 표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요런 표가 나옵니다. 이 통계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함으로써 우리한테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하면은 같은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도 다르게끔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저자가 전 세계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도 이 세상을 실제보다 더 나쁘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지와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지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의 느낌, 이것을 사실로 인지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저도 저 스스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만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인간인 것을 요즘 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 인간의 비합리적인 10가지 본능이 뭐냐면은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요렇게 있습니다. 요 내용은 흔히들 우리가 마케팅이라던가 어떤 설득의 전략이라던가 자기계발서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피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것들은 우리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느낌을 받아들이는지지 실제 그 팩트와는 별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합리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정보가 굉장히 많고 우리가 마음대로 데이터를 구글에다가 얼마든지 검색해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매 순간 내리기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머리통 깨질 거예요. 하물며 인터넷이라던가 어떤 우리가 책을 문자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굉장히 오래전, 그리고 인류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생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느낌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것.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인류는 과거에서부터의 관성 때문에 그 과거의 합리성,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지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책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정글 칼을 든 성난 무리의 남자들에게 도륙당할 뻔한 나를 이성적 언쟁으로 구해준 이름 모를 용감한 맨발의 여성에게 이 책을 바친다. 처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게 과연 뒤쪽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 제가 스포니까 미리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읽기에. 이 책은 팩트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정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 책의 알짜배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큰 스포라서 직접 읽고 좀 온전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통계적인 지표를 많이 보여주고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에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설득하는 연사의 양력 있잖아요. 나는 어떤 대학교 나왔고 어떤 전공이고 난 그동안 어떤 쭉 이런 관련된 일을 해왔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도 굉장히 너네가 듣기에도 좋고 믿을만한 정보다라는 걸 미리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죠. 신뢰성을 일단 얻기 위해서. 요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논리적인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로고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토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냐면 듣는 청중의 감정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근데 이 책은 정확하게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성이고 내용도 정말 좋습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간극 본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극 본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서양, 내가 속한 서양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그리고 또 저는 동양인이니까 동양과 비동양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굉장히 분류할 때는 편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얻어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의미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왜냐면 세상은 그렇게 양극단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표가 요렇게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대다수의 인구가 한 중간 정도의 삶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선진국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선진국이라는 말과 개발도상국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세상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와 내가 아닌 세계, 나와 나의 여집합인 세계로 나눠서 세상을 분류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내 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진짜 세상을 딱 두 가지,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라고 하지만 요거는 나와 같은 비슷한 집단을 어떤 선이라고 하는 존재로 만들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딱 편을 가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결 세상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은 아주 다양한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상대적이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러한 그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양분해서 나눠가지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크기 본능입니다. 크기 본능이 뭐냐면은 요 책과는 좀 다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이제 엄마가 요즘에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제 부동산 TV 채널 있잖아요. 그걸 맨날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렇게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맨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러면서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뉴스에서 보면은 부동산 집값이 서울 이렇게 전체 몇 포인트 하락했다는데 왜 저기서는 저렇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냐. 서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어떤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가 얼마가 됐고 그 중에서 오른 아파트는 몇 %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TV는 사실은 광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수수료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수수료를 얻는 그런 형태로 수익을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계속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어디가 호재다, 용산이 핫하다, 저기 뭐 마포가 핫하다, 강남 어디가 핫하고 뭐 수지 어디가 핫하다, 계속 이런 정보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선택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전망이 하락세고 뭐 강남구 전체의 부동산 시세 하락률이 얼마다, 뭐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경향성을 볼 때 그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있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까지는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비판할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의 정보의 폭풍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매 순간마다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안을 가져다 준다, 이 책을 통해서 한다면 이 책을 아마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나쁜 선택, 아주 나쁜 길을 선택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길보다는 아주 나쁜 길을 피하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 가능하면 이 책은 좀 구해서 뭐 도서관에서 읽으셔도 좋고 좀 사서 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아까 제가 스포 때문에 말씀 안 드린다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